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요,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2%, 2.15%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했던 게, 10년물 국채금리가 2.9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방송할 때는 2.8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국채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증시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뭐 뉴스에 나오기로는 실적 기대감의 상승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제가 계속 그 증시 상승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저희 장중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1,600억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1,000억대를 넘겨서 한쪽 방향으로 잡았을 때, 그 매수나 매도 이렇게 잡았을 때, 그날 미증시는 거의 그쪽으로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있게 배팅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서 그 정도 매수했다는 거는 미증시가 상승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배팅했다. 얘네들은 이런 건 좀 촉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 나스닥이 급락할 때도 외국인 기관이 거의 한 1,600억씩 매도할 때는 확실하게 빠졌었거든요, 미증시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어제 외국인 기관은 뭔가, 감을 잡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받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방송할 때 증시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떤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들이 뭐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가진 데이터는 오로지 제 느낌이죠.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오르고 내리는 거를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고 뭐 국채금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그 악재들을 다 생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오른다 내린다 예상하면서 봤던 거기 때문에, 어제 느낌으로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미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반등했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다니, 이게 지금 부담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3.0을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금리 인상 우려감 이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하락 압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상당히 좀 까다롭게 되는데요. 일단 미증시 상승을 어제 국내 증시가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덜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좀 더 상승하는 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여전히 위쪽으로 예상을 하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걱정되는 건 맞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의 그 전쟁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나 마리우폴은 거의 점령된 것 같아요, 러시아한테.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가 점령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 쪽이 친러시아계, 러시아 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지역을 점령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그러면 나라가 뺏긴 그 상황에서도 의병 활동을 합니다. 죽자고 목숨 걸고 총 한 자루 없이 온몸으로 태극기만 들고 3.1 운동을 하는 게 우리 민족이라는 얘기죠. 죽을 줄 알면서도 저항을 하는 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민족성이,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외세 침입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도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내가 칼 찔려갖고 중환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한 대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뭐는, 이게 이제 우리 민족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 그 자체가 그렇죠. 외세에서 침범을 받으면 목표가 그겁니다.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반드시 입힌다는, 이게 이제 우리 국방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드리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런 정신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민족성인데요. 우크라이나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돈바스 지역하고 이 크림반도 쪽 이쪽은 정서가 러시아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러시아에 편입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그런 기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점령을 해버렸을 경우에, 마리우폴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크림반도, 돈바스 이 지역은 러시아 쪽 친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자치 시장이라든가 이걸 좀 러시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 투표를 하면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거기를 러시아군으로 딱 방어를 해버렸을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이 거기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점령한다. 이건 그 명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고 방어는 쉽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러시아군이 거기에 배치가 됐을 경우에 특히나 그 지역 사람들이 러시아 친러 계열의 사람들이 많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거기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우위를 가져가지고 러시아를 밀어냈을 경우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학전이라든가 뭐 핵무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우세를 가져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서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하는 건 우리 그 대한민국 정서상 외세 침입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지역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거기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러시아계 사람이 예를 들어서 90%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점령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로 해서 협상하는 쪽으로 서로 상호간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존중하는 이런 쪽으로 협상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 가능성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지 못해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힌다면 지금 전 세계에 무슨 뭐 기후 대란으로 곡물이 지금 급등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뭐 확탄을 터뜨려 가지고 거기 있는 밀이라든가 그 농산물을 그냥 초토화시킨 건 아니란 얘기예요. 도시 지역에 폭격한다고 해서 그 농산물이 깨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게 농부들이 뭐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전쟁이 소강 상태로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농업 생산은 바로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협상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든 협상돼 갖고 빨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곡물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폭등도 어느 정도 진정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 압박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서 증시가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그 하락 압력을 계속 받는 기술적 하락 압력을 받는 건 맞지만 그동안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등하려는 노력이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을 아직까지는 어제부터 제가 계속 상승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지난밤에 그 천연가스 쪽이 가스가 가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는 있긴 한데 많이 빠지는 상황. 그리고 WTI도 지금 106달러에서 102달러로 약간 내려오는 상황에서 원자재 쪽이 약간 안정을 찾는 듯한 국제 곡물 가격도 고점에서 약간 꺾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는 그동안 이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라든가 그다음 그 가스 관련주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철강 뭐 이런 쪽으로 가스관 이런 쪽으로 해서 급등한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고 반대쪽 개념인 우량주 쪽으로의 어떤 매수세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확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전히 시장은 그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고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요. 이제는 조금 여기로 몰렸던 매수세가 좀 꺾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꺾이면 다른 테마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돌아서 방향을 돌릴 가능성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종목 쪽이 워낙 아직까지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지수가 상승할 것 같다고 외치면서도 수익을 못 올리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승할 것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지수가 이렇게 코스닥이 이만큼 상승했는데 제가 가진 종목은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못 잡고 있는 거는 제 아직까지 딜레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을 계속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방향에 맞는 종목들을 찾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럼 그때 되면 수익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목에는 자신 없지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는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지난번에도 예상이 11만 명인데요. 이게 월요일날 4만 8천 명보다는 2배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긴 한데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1주 전보다 8만 명이 줄었고 2주 전보다 17만 명이 줄었고 한 달 전보다는 37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줄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있다는 부분,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이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푸는 쪽으로 이런 쪽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팬데믹은 가을에 왔던 것 같아요. 가을에 확진자가 폭증해갖고 겨울 동안 아주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 날씨가 따뜻해질 때는 확진자가 자동으로 줄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독감이 겨울에 심하고 그 다음 봄에 여름 되면 이제 줄어든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계절적인 어떤 병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토병 개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확진자는 계속 줄어들 것 같고, 그런 의미로 마스크를 풀게 됐을 경우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은 별로 없네요. 그래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대장이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지금 움직임은 이차 한불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클리오라는 종목도 나름 좀 강한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그대로 보유하거나 혹은 클리오 같은 종목을 추가로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티플렉스인데요. 티플렉스는 어제 시간에서 약간 강했습니다. 이게 2.5%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게 황금이스티죠. 같이 봐야 될 게, 올라간 게 이것 때문에 올랐던 것 같거든요. 황금이스티 니켈 관련주입니다. 황금이스티가 지금 시간에서 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니켈 가격 상승 이런 의미로 올라간 느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오늘 그 티플렉스는 상승하면 바로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 한국주철관인데 얘가 좀 문제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시의 상수도관 교체 이걸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2040년까지라서 시간이 좀 길게 남았다는 이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스관 움직일 때, 가스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은 이제 관관 쪽이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스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얘들이 내려온다면 그런 그 종목들하고 따라서 내려갈 위험성도 약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실적 좋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가스관과 관계없이 실적이 참 좋은 종목이다 이런 관점으로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지수가 상승하면 올라가는 쪽이 맞다고 보는데, 가스관이 만약에 쭉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일단 한국주철관도 비중을 약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 화성밸브 같은 종목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화성밸브 이런 게 이제 수도관 테마 떴을 때 대장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 움직임을 따라 맞춰 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실적으로 해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제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수가 상승할 걸 예상했는데도,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제가 가진 종목이 거꾸로 내려가 버린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가진 종목들은 티플렉스는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고요. 그 다음 한국주철관도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 추가로 매수하는 부분은 장 열리고 나서 강한 테마 쪽으로 해서 매수를 몇 종목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은 좀 자신있게 종목들을 매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 매매할 때 이 종목들은 많은데요, 이게 참 막상 매매할 때 참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혹시 괜찮게 보는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티플렉스 100만원 그 매도하고 그다음 한국주철관을 한 200만원 정도 줄이면 300만원 정도 여유가 생기는데요. 어떤 종목을 몇 사야 될지 지금 뚜렷하게 잡은 게 없거든요. 좋은 종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관심 종목에 등록해놓고 오늘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좋은 종목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모처럼 시장이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조금 빠지고 있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미증시가 상승했으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아침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